자, 오늘 탑10의 2위 소식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 판결을 보면 탄핵이 보인다. 어떤 내용일까요? 헌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윤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검팀에서 팀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바빴었는데 이제 특검이 종료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한가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네. 그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요. 네. 또 다음 주 초중반이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취재진들은 계속 바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내일 재미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어떤 서로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네. 특검 그 특별검사와 특검보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들이 네. 인근에서 점심을 하면서 서로 수고했다 격려해주는 자리가 있는데요. 뒷풀이군요, 일종의. 예. 네네.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또다시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또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헌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오늘 평의가 오늘도 열렸죠. 네. 오늘은 어떤 얘기가 주로 오갔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전해지는 내용이 있나요? 일단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는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평의는 뭐 재판관들이 원하면 두세 명씩 짝지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네. 일단 뭐 굉장히 논의가 성숙됐다, 무르익었다라고 하면서 뭐 평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 이 8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과거 판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어떤 판결을 내렸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 컴퓨터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주심을 뽑았는데요. 네. 근데 마침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헌재에서는 적어도 임명 배경을 놓고는 뒷말이 안 나오겠다. 아하. 왜냐하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이 된 재판관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다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극찬을 하고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판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사이다 질문, 사이다 진행이라는 건데요. 증인들이 출석을 하면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하. 그렇게 조금 찬반에 따라서 평가가 나뉘고 있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용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 발언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그런 배경 때문에 아하. 혹시라도 질문 던진 것이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창종 재판관 정말 과묵합니다. 아하.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엔 증인을 날카롭게 지켜보면서 네. 증인들의 발언이 저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린지 네. 꼼꼼하게 평가하는 스타일로 보고 있고요. 네. 김희수 재판관 보시면 이게 법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화법인데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질문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9시에 청와대 본관에 출근해 있었다면 네.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증인들을 오히려 당황스럽게 하는 네. 그런 재판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얘기한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나머지 분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정미 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헌재 소장의 임무, 그러니까 절차적인 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그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정한 진행, 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속한 진행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무겁고 아픕니다. 아, 그래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개인 생활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돌직구를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안창호 재판관은 검찰 출신인데요. 네. 조곤조곤 뭐 가르치듯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네. 서기석 재판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조용호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각각 특색이 있는 이 재판관들 8명,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었는지를 한번 짚어볼 수가 있나요? 좀 우리가 기억이 날 만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까?
일단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그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야당 추천이었던 그 김희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다 어떤 그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요것만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 관련 법률 심판을 보면 네. 전원 다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6명은 한정위원이라고 판단하고 3명은 전부 다 위헌이다. 이런 의견이었지만 어쨌든 8명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이건 결국에 해가 진 다음에 야간에도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 심판 내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간통죄 처벌과 관련해서 보면 간통죄 위헌 결정 때 보면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분만 네, 간통죄에 그렇죠. 대해서 합헌이다. 나머지 분들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네.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개인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판단 근거였는데 네. 지금 이런 식의 그 과거 판결 예를 놓고 보면 네. 각 개별 사안들에 따라서 법리와 그런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탄핵 심판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 야간 시위, 행진 뭐 이런 여부가 한때 쟁점이 됐었는데 과거에 그 아까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한 법률에 대한 판결을 보면은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기보다도요, 이게 이제 결정 내용을 보면 6명은 한정위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6명의 의견은 해가 진 다음부터 자정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나머지 3분은 전부 위원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네. 이건 해가 졌든 떠있든 다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줘라.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행진에 대해서 이번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건 집회 시위 부분이고요. 행진을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또 어떤 그 경찰이나 네. 다른 기관들의 그런 몫이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손수 변호사님. 네. 그 이정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 처벌에 대해서 합헌이다라는 네. 그런 결정을 내렸었네요. 과거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조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네네. 결정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네. 죄송합니다. 모든 판결이라는 말씀을 결정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좀 전에 그 간통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야간 이제 5개 집회 시위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사실 표현의 자유, 특히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진보층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똑같이 누리시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진보냐 보수냐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한 이정미 이제 재판관이 이제 권한 대행이 간통죄 관련해서 합헌 결정을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여성 재판관으로서 어떤 그런 것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과거의 어떤 그 의견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이번 그 탄핵 사건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를 이제 추정해보고 짐작해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과거의 이런 사건들은 어떤 가치관에 관련된 부분 또는 헌법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이 준 신임을 이제 배반했는지 배신했는지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증거에 따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결정만 가지고 어떤 결정 내릴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자,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과 과거 판결 내용들, 심판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1위 순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